자, 그 다음으로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퇴직연금은요,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부분에서는요, 퇴직연금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퇴직연금의 종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관련 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퇴직연금의 개요입니다. 자, 퇴직연금도 근거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법률은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여러분들이 연결하기 좀 쉬우실 거예요. 퇴직자가 들어가는 법률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음 중 퇴직연금을 근거하고 있는 법률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조세특례 제한법을 딱 넣어놓고 골라내는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거 법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퇴직연금을 도입하게 된 취지는요. 근로자의 노후 소득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고요. 생활 자금으로 써버리게 되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어떤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고가를 대비해서 퇴직연금을 준비한다?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겠고요. 기업의 투자 수익 창출을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한다? 요 부분도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 쉽게 말하면 퇴직연금을 팔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은행 팔 수 있고요. 보험회사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농협, 수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까지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기관이 어디냐면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저축은행하고 우체국입니다. 저축은행과 우체국은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퇴직연금은 연금규약을 작성하고 제도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냐면 우선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고 나서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제출하냐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라고 저희가 부르는 제도입니다. 자, 확정급여형은요, 여기서 말하는 급여는 바로 퇴직금이겠죠. 그래서 퇴직급여가 확정돼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근로자가 탈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돼 있는 제도를 확정급여형이라고 합니다. 확정급여형은요, 사용자가 적립금의 운영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운영 결과에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수준이 바뀝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받을 돈은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부담금이 변동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확정기여형은요, 사용자는요, 연간 임금의 근로자의 연간 임금의 12분의 1만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럼 이 돈에 대해서 운영은 누가 하냐면 근로자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의 운영 성과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까요? 나중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영 방법을 결정하고 회사는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 1만 납부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모두 사회적립, 100% 외부로 사회적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라고 부르는 제도는요, 근로자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명의의 계좌, 이렇게 요게 포인트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IRP 같은 경우는요,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자영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그 부분은 틀립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도 IRP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퇴직연금의 계약의 형태는요,
보험으로도 계약할 수 있고요. 신탁의 형태로도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과 신탁 계약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고요. 적립금의 운영 방법은 예금이나 적금이나 보험 계약이나 유가증권 이런 데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권 기금에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은요. 우리가 퇴직연금의 제도 중에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IRP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중에서 확정급여형은 우리가 중도 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DC형에 대해서 우리가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도 인출 가능 사유 볼 텐데요. 우선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무주택자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가입자나 가입자 배우자 이렇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요. 이때도 부상을 당하거나 해서 부양이 필요한 그런 상태예요. 근데 부상의 경우에 6개월 이상 어떤 요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를 거친다든지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양 6개월,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5년 이내 이 숫자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중도 인출을 할 때도요, 순서가 있습니다. 세율이 좀 낮은 것부터 우리가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과세 제외 금액부터 인출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연 퇴직 소득에 대해서 인출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퇴직 계좌에 있는 금액 이 순서대로 중도 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관련된 세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퇴직연금을 납부하게 되었을 때, 자,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한해서 우리가 공제가 가능하고요. 자, 우리 개인연금에서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된다고 했잖아요. 추가로 퇴직연금에서 300만 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연금하고 합산했을 때 9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퇴직연금만 내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900만 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900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개인연금하고 합산했을 때도 900만 원 한도입니다. 자, 그리고 퇴직연금을 이제 수령하게 되었을 때 과세 부분을 살펴보면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을 때는요. 어떤 연금 수금 자격에 미달하게 되면 연금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하려면요. 그러면 수급 자격이 갖춰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수급 자격이 어떻게 되냐면 10년 이상 불입을 해야 되고요. 5년 이상 수령 55세입니다. 그런데 개인연금은 5년 납입이었잖아요. 근데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된다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연퇴직 소득에 대해서는 70%만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자,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 세제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연퇴직소득세 70% 적용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요 연금저축보험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